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한스푼입니다. 오늘은 지구를 매일 촬영하는 기업, 그리고 최근 연초 대비 460% 폭등하며 월스트리트를 놀라게 한 플래닛랩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기업 단순한 위성회사가 아닙니다. 데이터 기업이자 AI 플랫폼 기업이고, 무엇보다 트럼프 머스크 알트만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우주 AI 생태계의 핵심에 서 있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회사가 왜 급등했고, 그 상승이 일시적 플레이가 아닌 지속 모멘텀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폭발적 촉매제가 기다리고 있는지 명확하게 감이 오실 겁니다. 좋아요 버튼 한번, 슈퍼땡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플래닛랩스의 비전은 명확합니다. 지구 전체를 매일 한번 촬영하고 그 데이터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한다. 현재 이 회사는 약 200기의 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띄워 매일 전 세계 육지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도브 위성은 3에서 5m 해상도로 넓은 지역을 커버하고, 스카이셋은 최대 50cm급 고해상도로 특정 지역을 정밀 촬영합니다. 그리고 차세대 펠리컨과 테넷 저 위성은 더 높은 실시간성과 초분광 센서까지 탑재하고 있죠. 이들이 하루에 쏟아내는 이미지 데이터는 약 4TB 이상입니다. 그걸 자체 AI 플랫폼이 자동으로 분석하고 변화를 탐지하고 인사이트를 만들어냅니다. 이 기술이 왜 중요하냐고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짓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탱크를 집결시키는 걸 위성으로 확인하고, 아마존 열대우림이 얼마나 파괴됐는지 측정하고, 농부가 자기 밭의 작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보험회사가 태풍 피해를 즉각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군사, 정보, 농업, 보험, 금융, 기후 모든 산업이 이 데이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플래닛랩스의 진짜 가치는 위성 그 자체가 아니라 지난 10년 넘게 매일매일 쌓아온 방대한 데이터 아카이브에 있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는 돈 주고도 살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야만 쌓이는 자산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바로 AI 분석의 두뇌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회사가 왜 아직도 적자일까요?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은 왜 갑자기 목표가를 50%, 100%, 심지어 135%씩 올리기 시작했을까요? 답은 2025년에 일어난 결정적인 변화에 있습니다. 2025년 2분기 플래닛랩스는 역사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 7,34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0% 성장.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회사 역사상 처음으로 잉여현금흐름 플러스를 달성한 겁니다. 반기 누적 기준으로 무려 5,430만 달러의 프리캐시 플로우를 만들어냈어요. 아직 순이익은 마이너스지만 실제로 회사가 현금을 벌어들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성장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에요. 많은 스타트업들이 언젠가 돈을 벌 거야 라고 말만 하다가 망하거든요. 그런데 플래닛랩스는 이제 실제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RPO, 즉 수주잔고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현재 약 6억 9천만 달러의 RPO를 보유하고 있고, 백로그는 7억 3,600만 달러로 요게 전년 대비 245% 폭증한 수치예요.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2에서 3년간 매출이 거의 확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국방 및 정보 부문입니다. 이 섹터 매출이 전년 대비 40% 급증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정부 계약을 한번 따면 장기간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마진율도 높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플래닛랩스는 게임 체인저급 계약을 발표합니다. 일본 정부 JAXA와 7년간 2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전용 위성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데이터를 팔았다가 아닙니다. 고객 전용 위성을 직접 만들어주고 발사하고 운영까지 대행하는 위성 서비스 사업으로 확장한 거예요. 즉 플래닛랩스는 이제 데이터 기업이면서 동시에 위성 제조 및 운영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왜 목표가를 급격히 올리기 시작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다음은 12달러에서 16달러로 33% 상향, 캔터 피츠제럴드는 20달러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전환사채를 통해 4억 6천만 달러의 현금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물론 주식 희석 리스크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공격적인 확장 자본이 확보된 거고, 이건 회사가 다음 단계로 가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오늘 2025년 10월 24일 미국 증시는 예상보다 낮은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월 CPI가 예상 3.1%보다 낮은 3.0%로 발표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졌고, S&P 500은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환경은 성장주인 플래닛랩스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경쟁사들도 많은데 플래닛랩스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주요 경쟁사 3개를 보겠습니다. 넥사 테크놀로지스 30cm급 고해상도 촬영의 강자입니다. 하지만 위성수가 40에서 50기로 적어서 촬영 빈도가 낮아요. 특정 지역만 촬영 가능하고 데이터 아카이브도 최근 거 위주입니다. 블랙스카이 하루 15회 촬영 가능하고 해상도는 35cm급 중간 포지션이죠. AI 분석도 개발 중이지만 플래닛 랩스보다는 뒤처져 있고 재무적으로도 아직 적자 축소 단계입니다. SLT로지 저가 전략으로 위성을 싸게 많이 띄우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위성수가 20에서 30기로 적고 해상도도 1m급으로 낮아요. 데이터 축적량도 적어서 경쟁이 안 됩니다. 반면 플래닛 랩스는 어떨까요? 위성 200km 지구 커버리지 독보적, 매일 전 세계 촬영, 10년 이상의 데이터 아카이브, 그리고 가장 중요한 AI 분석 플랫폼 통합. 여기서 주린이 분들이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핵심 가치는 위성을 많이 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계속 쌓는 것이에요. AI 모델이 데이터로 학습하듯이 위성 이미지 10년치가 AI 플랫폼의 두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시간이 지날수록 쌓일수록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플래닛 랩스의 진입장벽 OOT입니다. 게다가 비즈니스 모델도 다릅니다. 전통적인 위성 회사들은 일회성으로 영상을 팔지만 플래닛 랩스는 SaaS 구독 모델입니다. 매출의 98%가 반복적 구독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하드웨어 제조 기업이 아니라 클라우드 데이터 기업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플래닛 랩스를 우주 데이터의 AWS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AI 분석 플랫폼입니다. 지금까지는 위성 사진을 찍어서 팔았다면 이제는 AI가 분석한 인사이트를 팔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단순히 여기 석유 시설이 있다가 아니라 이 석유 시설의 가동률이 지난달 대비 15% 감소했고 재고 탱크의 용량이 83%다. 따라서 다음 달 원유 수출량은 20%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인사이트를 파는 거예요. 헤지펀드가 이런 정보를 얼마에 살까요? 금융회사들이 이런 데이터에 얼마를 지불할까요? 마진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2분기에 그로스 마진이 61%까지 상승했고 전년 동기 대비 470bp 개선됐어요. 그리고 이미 이런 AI 기반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 고객들의 AI 솔루션 채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농업과 에너지 섹터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바로 플래닛 랩스의 다음 스테이지입니다. 데이터 AI 인사이트 의사결정 지원으로 진화하는 거죠. 단순 데이터 판매에서 고부가가치 분석 서비스로 매출 구조가 전환되면 반복 구독 수익 확대,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강화, 운영 비용 절감, 그리고 예측력 향상으로 안정적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이건 마진율과 수익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변화예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플래닛 랩스가 지금 정말로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위성과 AI만이 아닙니다. 바로 트럼프, 일론 머스크, 샘 알트만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권력 생태계의 정확히 중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를 볼까요? 2025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조달 현대화 및 방산 기반 혁신 촉진이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뭐냐? 상업용 솔루션과 신속 조달 메커니즘을 우선하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방산 기업들의 느리고 비싼 시스템 대신 민간 기업의 빠르고 혁신적인 기술을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플래닛 랩스가 딱 그 중심에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는 플래닛 랩스를 핵심 상업용 위성 데이터 공급자로 선정했고 NATO도 장기 계약을 체결했으며 독일 정부는 단연 계약을 맺었어요. 미 해군과도 75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국방 및 정보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40% 폭증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보율성부 DOG가 국방부 예산을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머스크는 전통적인 비효율적 국방 계약을 싫어하고 자율 시스템과 상업용 기술을 선호하는 걸로 유명하죠. 플래닛 랩스 같은 민간 위성 데이터 기업에는 완벽하게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머스크와의 관계는 더 직접적입니다. 플래닛 랩스가 자사 위성을 어떻게 궤도에 올릴까요? 바로 스페이스X 로켓입니다. 2025년 8월 플래닛 랩스는 스페이스X 팔컨 9 로켓으로 펠리칸 3, 펠리칸 4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어요. 그리고 이 위성들에는 엔비디아 제순 AI 플랫폼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저비용 발사 덕분에 플래닛 랩스는 운영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로켓 발사 비용이 수천만 달러였다면 스페이스X는 그 비용을 10분의 2 이하로 줄였거든요.
물론 장기적으로 스페이스X의 스타링이 스타실드라는 정부용 위성 서비스로 지구 관측 분야에 진출하면 경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플래닛 랩스의 10년 데이터 아카이브와 AI 플랫폼을 스페이스X가 따라잡기는 어려워요. 시간이 만드는 자산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짜 폭발적인 부분입니다. 바로 샘 알트만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죠. 스타게이트는 오픈 AI, 소프트뱅크, 오라클이 주도한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미국 전역에 10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해서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운영하는 거대한 컴퓨팅 인프라를 만드는 거예요. 텍사스, 뉴멕시코, 오하이오 등 전국에 5개 이상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건설 중이고 이미 4천억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질문 하나. AI 모델, 특히 GPT-O, GPT-6 같은 차세대 멀티모달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방대한 지리공간 데이터입니다. 텍스트와 이미지만으로는 부족해요. 위성 이미지, 시계열 데이터, 지구 변화 패턴 같은 걸 AI가 이해해야 진짜 범용 인공지능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매일 지구를 촬영하며 10년 넘게 데이터를 쌓아온 회사가 어디죠? 바로 플래닛 랩스입니다. 실제로 플래닛 랩스는 이미 안트로픽, 구글과 AI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대형 언어 모델과 위성 데이터를 결합하는 거죠. 오픈 AI와의 공식 협력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파트너십이에요.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7월 AI 행동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방부가 AI로 전환하고 민간 기업과 우선 계약을 맺도록 지시했어요. 만약 플래닛 랩스와 오픈 AI가 손을 잡는다면 위성 데이터와 최첨단 AI 분석, 정부 계약의 최강 조합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업용 우주 기술을 적극 밀어주고 일론 머스크는 저비용 발사로 플래닛 랩스의 운영비를 줄여주고 샘 알트만의 스타게이트는 엄청난 지리공간 데이터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플래닛 랩스는 이 세 가지 메가 트렌드가 교차하는 정확히 그 지점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를 알고 투자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리스크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정부 의존도입니다. 현재 매출의 상당 부분이 정부와 군사기관에서 나옵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예산을 재편하거나 정치적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면 큰 타격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국방과 정부는 비영리적 산업입니다. 경기가 나빠도 예산이 유지되는 분야죠. 게다가 NATO,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과 협력 중이라는 건 안정성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기술 리스크입니다. 펠리칸 차세대 위성 개발이 지연되거나 발사가 실패하거나 궤도상에서 고장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0기 이상의 위성 운영 경험이 있고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공급해온 트랙 레코드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8월에 펠리칸 위성 2기를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추가로 2기를 발사 대기 중입니다. 세 번째, 경쟁 리스크입니다. 특히 스페이스X의 스타실드가 장기적으로 지구 관측 분야를 확장하면 직접 경쟁자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플래닛 랩스의 10년 데이터 아카이브는 시간이 만든 자산이라 쉽게 따라잡기 어렵고 AI 플랫폼과 정부 신뢰도에서도 앞서 있습니다. 네 번째, 자금 조달 리스크입니다. 위성 발사와 유지 보수에는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추가 자금 조달 시 주식 희석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최근 4억 6천만 달러 조달로 당분간은 자금 여력이 충분하고 반기 누적 잉여현금 흐름이 5,430만 달러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건 자체 현금 창출 능력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애널리스트 의견 변화입니다. 최근 JMP 세큐리티가 등급을 마켓 아웃퍼폼에서 마켓 퍼폼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단기 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런 리스크들을 다르게 보면 공격적으로 앞서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럼 투자자로서 무엇을 모니터링해야 할까요? 네 가지 핵심 체크포인트를 주목하세요. 체크포인트 1, 2025년 12월 15일 실적 발표.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들. 3분기 매출 성장률이 15% 이상 유지되는가? 가이던스 7,100만에서 7,400만 달러. Adjusted EBITDA가 흑자를 유지하는가? 가이던스 마이너스 400만에서 0달러로 일시적 역전 예상 백로그가 7억 달러 이상 유지되거나 증가하는가? 펠리칸 위성 추가 발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회사는 3분기에 일시적으로 EBITDA가 역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JSAT 계약 하드웨어 납품과 AI 솔루션 개발 투자 때문입니다. 만약 이 중 2개 이상이 가이던스보다 부정적이면 시나리오가 약세로 전환되는 신호입니다. 체크포인트 5, 2026년 상반기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회사가 약속한 조정 EBITDA 흑자 안정화를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AI 플랫폼 매출 비중이 얼마나 늘었는지, 민간 부문 매출 성장률은 어떤지 봐야 합니다. 회사 가이던스에 따르면 FY 2026 연간 EBITDA는 마이너스 700만에서 0달러로 거의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이 시점에서 긍정적 신호가 나오면 성장 모멘텀이 확인되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3, 오픈 AI 스타게이트 관련 뉴스. 이게 진짜 폭발적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오픈 AI, 플래닛랩스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같은 뉴스가 나온다면 주가는 하루 만에 30에서 50% 뛸 수 있습니다. 또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플래닛랩스 데이터 공급 계약 체결 같은 발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뉴스는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계속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체크포인트 4, 2026년 하반기 지속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EBITDA의 흑자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유지되는지, 잉여현금흐름 마진이 20% 이상으로 개선되는지 봐야 해요. 그리고 신규 대형 계약이 추가로 체결되는지도 중요합니다. 만약 여기까지 모든 게 순조롭다면 장기 상승 모멘텀이 확인되는 겁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폭발적 성장 시나리오 30% 확률, 페리칸 성공, AI 플랫폼 주류화, 정부 계약 폭증, 민간 채택 가속화, 그리고 여기에 오픈 AI 파트너십이나 스타게이트 계약이 추가된다면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2027년까지 매출 5억 달러 돌파, 조정 EBITDA 흑자 안정화가 가능합니다. 주가는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연초 이후 이미 460% 상승했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안정적 성장 시나리오 50% 확률, 매출 연 1520% 성장, AI 비중 점진적 확대, 정부 계약 유지, 2026년 조정 EBITDA 손익분기점 달성, 2027년 매출 3억 5천만 4억 달러 수준. 가장 현실적이고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에도 35년 내 주가가 23배 상승할 수 있어요. 다만 최근 급등으로 단기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성장 둔화 시나리오 20% 확률, 페리칸 지연, 경기 침체, 계약 미갱신, 경쟁 심화, 매출 성장률 5% 미만으로 둔화, EBITDA 흑자 전환 2028년 이후로 연기, 추가 자금 조달로 주식 희석. 이 경우 주가가 정체되거나 하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적으로 JMP 시큐리티의 등급 하향과 같은 신호에 주목해야 합니다. 핵심은 체크포인트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시나리오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특히 오픈 AI나 스타게이트 관련 뉴스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정리하겠습니다. 플래닛랩스는 200기 위성으로 지구를 매일 촬영하고 10년 이상 쌓인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SaaS로 판매합니다. 2025년 2분기 처음으로 반기 누적 잉여현금흐름 흑자를 달성했고 7억 3,600만 달러가 넘는 백록으로 미래 매출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2억 3천만 달러 규모의 JSAT 전용 위성 계약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확장되고 있고 AI 플랫폼이 고부가가치 수익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로스 마진이 61%까지 상승했어요. 경쟁사 대비 위성수, 데이터 아카이브, AI 플랫폼 모두 우위에 있고 98%가 구독형 반복 수익 구조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 머스크 알트만 생태계 정확히 중심에 서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업용 우주 기술 지원, 스페이스X의 저비용 발사, 스타게이트의 AI 데이터 수요라는 세 가지 메가 트렌드가 교차하는 지점이에요. 아직 오픈 AI와의 공식 파트너십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만약 그런 뉴스가 나온다면 주가는 순식간에 폭발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는 있지만 그만큼 공격적으로 앞서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12월 15일 Q3 실적 발표, 2026년 EBITDA 흑자 안정화, 그리고 오픈 AI 스타게이트 관련 뉴스를 핵심 체크 포인트로 삼으세요. 이건 단기 테마가 아니라 우주 데이터 산업의 AWS 초기 버전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